한국의 귓속말로 인도는 무엇을 전달한 것일까? 인구 14억의 나라, 국가 GDP 세계 5위의 국가지만 1인당 GDP는 2,400달러 정도로 130위권의 가난한 국가이며 구매력 기준으로 20년 이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이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계층으로 나누는 계급사회가 여전히 유지 중인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기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중국의 버금가는 국제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시기가 1990년대 즈음으로 중국과 비슷한데 둘 다 인구 대국이고 광활한 영토와 천연자원, 식량 생산 대국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도의 경제성장이 아니니 국제 정치에서 인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도는 줄타기를 생명처럼 여기는 나라로 보여집니다. 군사에서는 소련의 친밀한 관계였다가 러시아로 바뀐 다음엔 러시아와 긴밀함을 유지 중이고 영연방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생소하겠지만 일본과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중국과 국경 분쟁이 격해지자 미국의 요청을 바로 받아들여 군사협의체로 변질한 쿼드에 일정 부분 참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연합군사훈련도 미국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도 매년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는 러시아제가 주류를 이루고 반면 해군 쪽은 영국 등 서방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는 될 수 있으면 힘 있는 여러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핵을 지녔지만 핵이 없는 듯 내세우지 않고 이념이나 종교 이런 구분을 두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강한 나라들의 필요한 나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의지를 하거나 안보를 신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동맹을 체결한 일본과도 친밀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가 전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는 일본과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친밀한 인도가 군사 동맹 관계라니 조금 놀랍죠.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선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과는 전혀 별개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국내 언론이나 일본 언론의 표현대로라면 박쥐 외교의 달인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이 미중 간의 적당한 지점에서 외교하는 걸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인도를 우방이라 말하지만 인도는 미국을 우방이라 말하는 대신 사안별 협력국이라 표현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지만 중국과 완전히 등 돌릴 마음보다는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인도를 우방이라 부르는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충돌 때 인도의 편에 서는 것을 피하며 격추된 인도군의 F-16을 보고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약속을 위반해 출격했다며 나무라고 강하게 항의했었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은 인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러시아,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참여를 미국은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는 잘하는 것이죠. 이익이 없으면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그 어떤 나라도 인도 편에 서지 않으며 심지어 쉽게 등을 돌리고 인도의 적에게 우군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어느 한편에 서지 않을 때 오히려 많은 나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인도의 값어치는 무척 높아졌습니다. 누구와도 동맹이 될 수 있고 누구와도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정책은 인도의 값어치를 높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어느 편에 확실히 서라며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런저런 친근한 몸짓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많은 경제학자나 세계 경제기구에서 전망하듯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념이나 체제로 구분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공산주의라던 나라들은 공동분배, 공동소유에서 벗어나 자본과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인정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을 우선시하던 나라들은 공공복지와 부의 분배를 통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려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세계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수탈하고 핍박하는 독재 정권이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면서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위하는 척하는 그런 권력인가 아닌가로 구분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비난과 칭찬을 할 수 있지만 온전히 그 나라의 일로 그 나라의 주권행위로 바라보려 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런 일에 관여할 때 자국의 위치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나 선도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이거나 국가 이익이 그 일로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2020년 여름에 독일과 캐나다로 향하던 마스크를 미국은 중간에 가로채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과 서로 절대 동맹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미국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안보 동맹이란 결국 서로의 국민을 협력해서 지키자는 것인데 마스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안보 동맹이 참 무색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국민이 최우선입니다. 미국이 보인 행태는 욕먹을 짓이지만 백신을 두고 반출을 금지한다느니 하는 유럽의 모습을 보면 다름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선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대한민국 국민 안녕에 최선이고 민족전쟁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한민족 안녕에 최선입니다. 그 최선에 다가서려 하면 미국을 먼저 살핀 다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평화를 위한 비용을 사용하려 하면 퍼주기다, 비굴하다, 굴욕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류에 미국에선 한국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하며 주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하려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황망한 짓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미국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의지까지 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평화와 안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미군을 파견하고 군사장비를 유지하며 막대한 돈을 쓰는 이유에 대해 국방수권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본토 밖에서 분쟁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처리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 정의합니다. 한국의 주둔한 미군도 그 틀 안에 있는 것이고 미국은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 시행한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야당은 요구합니다. 사실 유엔과 미국 제재로 우호적인 말을 한 그것밖에 없었는데 뭘 바꾸라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북한처럼 말을 거칠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적을 만들지도 않고 필요한 국가로 어필하려는 인도의 외교 방식은 참고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뭔가 일이 날 것처럼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와 교류에서 당연한 듯 협력하는 중국과 대만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지금은 반환되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중국과 홍콩과의 경제무역 관계는 우리 남북관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에게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함께 평화롭게 살자는 말밖에 사실 한 것이 없는데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논의가 남북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방위조약 같은 상호 방위를 보장하는 군사조약을 남북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겠지만 실제 대치 중인 휴전 당사국으로서 남북한이 종전에 서명하고 유엔에 종전 결의안을 제출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엔에서 그 종전 선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회원국 전체 투표로 상정하는 논의만 이뤄진다 해도 또 운 좋게 유엔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어 종전된다면 더없이 좋고,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분단과 갈등을 기본으로 정책을 펴온 미국엔 정책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단지 서명한 주체가 미군이라 하여 미국이 온전한 자기 권리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그냥 인정하고 안다라고 추조하게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과 불편해지지 않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란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